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설 감상 방법 구조화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자, 구조화가 뭔지 굉장히 생소하시죠? 자, 우리 소설 감상을 할 때 소설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소설 작품을 대했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소설을 감상할 때 어떻게 구조화를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감상 방법 구조화인데 우리 수능시험 2023년도 수능 문제를 보니까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현대시 각각 이 4개의 범주로 나눠져 가지고 보통 한 3개에서 네 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현대소설 작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현대소설하고 뭐 현대시를 섞거나 고전소설하고 뭐 고전시가를 섞어가지고 자, 그런 지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감상 능력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감상 방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해서 자, 여러분 소설의 3요소 뭔지 아세요?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요.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뭔지 아세요?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자, 소설의 3요소하고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우리 소설 작품을 읽죠. 소설 작품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이거를 각각 요소별로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지문 속에서 주제가 뭐고, 구성이 뭐고, 문체가 뭐고, 뭐 인물, 사건, 배경, 자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우리 수능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소설의 3요소. 자, 소설의 3요소 뭐가 있다 그랬죠? 주제, 구성, 문체 이 3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주제예요. 자,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주제라고 합니다. 자, 주제 찾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지문을 보고 주제를 쓸 수 있으면은 그 공부를 잘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인데요. 자, 구성하면은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 자, 그거를 구성이라고 하죠. 그걸 구성 단계라고 해요. 자, 그걸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소설을 보고 그걸 나눌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 구성 단계는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이게 5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학생들 소설 보고 그렇게 나누지 않죠.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 번 이거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내면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성 단계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성 단계는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이렇게 5단 구성으로 알고 있었죠, 소설은. 근데 자, 여기 더해가지고 자, 시점도 구성에 포함이 되거든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뭘까요? 자, 1인칭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관찰자.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해 나가는 거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작가, 관찰자가 뭘까요?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글을 서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게 뭐죠? 작가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든지 심리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와 더불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와 더불어서, 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도 같이 이거 비교해서 구분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구성 단계 이거 중요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다가 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작가, 관찰자, 전지적 작가. 자, 이렇게 있다는 거를 크게 구조화해 가지고 그 지도화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학습해 가면서 채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첨가를 한다면은 상승 구조하고
자, 상승 구조하고 그다음에 하강 구조가 있거든요. 하강 구조. 자, 이것도 구별해서 상승 구조, 하강 구조. 자, 이것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또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있어요. 자, 옴니버스 구성과 그다음에 피카레스크식 피카레스크식 구성. 자, 이렇게. 자, 요것도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구조화를 했거든요. 이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5단계하고 그다음에 시점에 관한 거, 그다음에 상승 구조, 뭐 하강 구조, 옴니버스, 피카레스크식 구성. 자, 이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은 구성 단계를 다 안 다음에 실제 예문을 가지고 실제 지문 속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문체예요. 자, 문체의 종류만 알아도 되거든요. 자, 문체는 문장의 형태를 말을 하는 거고, 자, 문체를 보면은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나타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자, 문체의 종류, 뭐 우유체, 서사체, 간결체, 강건체, 건조체, 화려체, 만원체. 자,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자, 문체의 종류를 쓰시오. 자, 서술형 시험에서 문체의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은 못 쓰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서사체가 뭔지 아시나요? 자, 이 서사체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서사체의 뜻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연체. 자, 이것도 시험에 서사체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이 서사체는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 수능 기출문제에서도 서사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서사체가 뭐냐면은 일어난 사실을 순서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쓴다. 자, 이게 키워드죠. 서사체라는 거는 순서에 맞게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서사체 하면은 순서에 맞게 쓰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연체가 있는데 만연체가 뭐냐면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문장의 길이가 길면은 우리가 제대로 읽기가 힘들죠. 그래, 그 대신에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문체의 종류 어떤 게 있다. 자, 그거를 머릿속에 크게 구조화하시고 자, 이거를 각각의 요소를 지문 속에서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인데요. 자, 인물의 유형은 크게 인물의 역할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역할과 그다음에 역할 중요도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 변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자, 이게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인물의 유형이 있는데 인물의 유형에는 역할과 그다음에 역할의 중요도, 그다음에 인물의 성격, 그다음에 성격 변화에 따라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구조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화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역할에 따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주동 인물의 뜻이 뭘까요? 자, 인물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 주동 인물. 그다음에 반동 인물은 뭘까요? 주동 인물과 반대되는 관계겠죠. 그러니까 주동 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주동 인물과 막 싸우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자, 그런 인물을 반동 인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하고 주변 인물이 있거든요. 이거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주요 인물이 뭘까요? 주요 인물이라는 거는 주인공을 말해요. 그다음에 주변 인물을 뭐죠? 주변 인물은 쉽게 말해서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조연, 그러니까 재연 배우, 자, 그런 거를 주변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을 지문을 보고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주인공이 누구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옆에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 그거를 주변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인 인물과 그다음에 개성적인 인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전형적인 인물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보편성이에요.
전형적 인물 하면은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문학 시험 볼 때 자주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어의 뜻을 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전형적 인물 하면은 보편성. 자,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성적인 인물은 뭔지 알죠?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는 거를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독자적인 성격. 개성을 지닌 인물. 자, 그거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물의 성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 변화에 대해서 할 건데요. 성격 변화를 보면은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이 있어요. 자, 평평하죠.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를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입체적 인물은 뭘까요? 성격이 계속 왔다 갔다 변하는 거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물의 유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지문을 보고 소설 작품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주요 인물이 뭐고 뭐 전형적인 인물이 뭐고 평면적인 인물이 누구고 주동 인물이 누군지 그거를 파악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이거는 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이거 링크를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직접적인 제시와 간접적인 제시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제시가 뭘까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거. 자, 그거를 직접적인 제시. 길게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자가 보고 생각하고 느낀 대로 서술자의 생각을 길게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 자, 그거를 말하기 방법, 직접적인 제시, 말하기 방법 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간접적인 제시는 보여주기 방법이에요. 자, 이 보여주기 방법, 간접적인 제시. 자, 이것도 같은 말로 쓰이고 있거든요. 자, 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아두면 되고, 이 보여주기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는 거를 보여주기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하기 방법은 서술자가 또는 작가가 내용을 직접 서술하는 거를 말하기 방법. 자, 길게 문장으로 쓴 거는 말하기 방법. 등장인물의 말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 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간접적인 제시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 직접적인 제시는 하나의 큰 여러 문장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말하기 방법이라는 거. 자,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헷갈리니까 이번 기회에 직접적인 제시, 간접적인 제시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갈등이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갈등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갈등. 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는 갈등, 충돌이 일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자, 갈등의 유형에는 크게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이 있어요. 자, 내적 갈등이 뭔지 아세요? 내적 갈등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자, 외적 갈등은 뭘까요? 외적 갈등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를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마음속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또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물과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자, 그런 것 속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거는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해서 갈등의 유형,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이에요. 자, 이거 배경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선지 속에 녹아 있거든요. 자, 배경이 뭔지 알죠? 자, 배경의 종류,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상황적 배경. 자, 배경에서 이게 상황적 배경, 상황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혼합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우리 소설 작품 감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작품을 감상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자 그거를 모르고 작품을 감상하는 거고 그거를 알고 작품을 감상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해도에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학습한 다음에 그 등장인물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거를 좋아했고 어떤 거를 싫어했는지 자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작품을 감상하신다면은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경. 자, 이거는 수능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선지를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자, 배경의 기능이 있어요. 자, 배경의 기능이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자, 이거는 수능 기출 선지에 많이 나오는 건데, 배경의 기능에는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주제를 부각시킨다는 거. 주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품의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이 신빙성을 높인다는 거, 신빙성, 객관성을 높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타당성을 높여준다는 거, 그거와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 형성. 자, 요거는 이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거. 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내는 서술형 문제에서 이 배경의 기능을 주고 배경의 기능을 배경과 관련된 지문을 주고 자 이거의 기능을 쓰세요.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만 써도 어느 정도 점수를 아주 100점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맞게 쓰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배경의 진짜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 문제 유형을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이게 2023년도 수능 문제를 보고, 자, 문학작품 소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문제 유형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고전소설에서 최척전이 나왔는데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아, 낱말풀이 있죠? 낱말. 이 낱말풀이에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이거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은 꼭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지 기억 미음을 주고 낱말의 뜻과 유사한 걸 고르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상이에요. 고전 작품이나 현대 작품이나 감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수능뿐만 아니고 모든 문학작품,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문학작품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 이런 식으로 문학을 이렇게 구조화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작품을 통해서 채워나가면서 학습을 하시면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 소설 문제 유형까지 봤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소설 감상 방법 구조와 자, 이거 크게 문학은 크게 공부해야 돼요. 크게 그 다음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문학 작품 비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자 이렇게 문학 작품 지문을 가지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화 작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